This Art Speaking, I'm back. 간단한 주제로 한 5분 정도 이야기만 해볼게요. 최근에 지금 쿠팡 있죠? 이전에 거의 오프라인 쪽에서 거의 유형 자산에 몰빵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지적재산권, 무슨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많이 획득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궁극적으로는 무형의 재산의 획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전에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웬만한 뭐 거의 나온 지가 한 20년이 넘은 지금 친구죠.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부자 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 재테크든 처음에 부자 강의든 처음에 부자 되는 법을 배울 때 로버트 기요사키로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센세이셔널 했었죠. 뭐 각설하고, 한때 제가 조금 약간, 저는 한번 뭘 하면은 그냥 끝내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제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었는데, 30대 초반, 여하튼 신발, OEM 신발 산업으로, 정확히 신발은 아니고 이렇게 그 시절에는 약간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여하튼 그런 공장을 돌리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젠 본인의 좀 하기 싫어해졌다? 말 그대로 어떤 약간 그 공장을 돌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어떤 싼 인력,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후진국에 속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 그 공장 관리자 있죠. 관리자가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하는 말이, 저기 지금 OEM 공장에 있던 소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뭐 20대 초반의 소녀들. 그 소녀들의 어떤 네임원, 이름만 불러봐라. 그러면은 뭐 성적인 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충격을 먹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접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빈털터리 일 때, 그때 나이가 38살, 39살 이 정도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젠 현재까지도 부인이죠. 킴 키요사키라고 결혼도 했었고, 킴 키요사키는 참고로 한 10년 정도 아래 정도? 10년 정도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반에는 뭐 다툼도 있었고, 말 그대로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했었죠. 그냥 차에서 자기도 하고, 친구 집 가라지라고 하죠. 친구 집 차고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거의 한 9년, 8년, 9년, 10년 정도를 이젠 부동산 자산, 말 그대로 부채를 이용해서 부동산 자산을 획득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월세 수입을 얻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해서 어느 정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순수익으로, 그 시절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말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자산을, 그 정도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대단한 건 그 시절에 10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사실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 사실 그 자체는 어마어마하기보다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다,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47세 이 정도가 되겠죠. 47세 그 정도 때 다시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때 캐시플로우라는 보드게임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현금 흐름을 달성을 해서 이젠 소위 말해서 이제 단타 치지 말고 현금 흐름을 나오는 자산을 매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임을, 그런 자신의 어떤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듭니다. 보드게임 만드는데 그 게임을 집필하기 위해서, 그 게임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집필하게 된 책 자체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 1이죠. 그때 처음에는 그 책 자체를 아무도 어떠한 아무 출판사들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받을 이유는 없었겠죠. 그래서 한 20군데 30군데 돌아다니다가 전부 다 퇴짜를 맞고 결국에는 그냥 자체 퍼블리싱, 셀프 퍼블리싱 방식을 통해서 그 책을 어떤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인생이 확실히 바뀌었죠. 뭐 오프라 윈프리 쇼도 출연을 하고, 그 시절에 그 45대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함께 협업하여서 책도 쓰고, 그 책도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약간 그 20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기세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사실 제가 10년, 20년 전에 책을 보았을 때, 여기서 책이라는 거는 도널드 제이 트럼프 씨와 쓴 책인데, 그때는 사실 지금만큼 트럼프 씨가 이렇게 인지도가 있지는 않을 때였었거든요. 근데도 무언가 좀 강함이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친구구나. 말 그대로 그 시절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말을 약간 돌려서 유화하게 표현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직설적으로 최대한 어떤 가장 강력하고 강하게 어떤 정확하게, 무슨 예를 들어서 골프 클럽을 짓는데 뭐 몇만 개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거기 안에는 몇 개의 어떤 돌덩이 석이 있다, 뭐 철근이 몇 개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 책을 쓰고 이제 전면에 온라인 사업이든, 현재는 지금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리치데드라는 유튜버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제가 한 5년 10년 전에 그 정도 때 제가 알기로는 알려진 자산만 900억 정도? 980억?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더 늘었겠지요. 뭐 최근에 뭐 개인 제트기도 사고 했다고 하니까, 뭐 여하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간에 조금 여담을 드리자면, 중간에 약간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죠. 뭔 강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 사업 파트너가 뭔가를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파산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한때 뭐 부자 아빠가 아니라 파산한 아빠라는 그런 말 듣기도 했었지요. 요지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뭔가 사람들에게 무형의 가치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로버트 키요사키도 성공을 한 거라고, 저는 더 큰 성공을 하고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원규 전 구심사임단님도 처음에 홍대에서 렌탈 스튜디오로 시작을 하셨다가 결론적으로 크게 뜬 거는 신사임당 유튜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전에 가게에서 앞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순대를 파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한 밤 10시에서부터 12시 뭐 그 이후 시간까지 항상 1톤 트럭차 아시죠? 그 순대 차를 끌고 오셔서 순대를 파시는 분이 있었는데, 장사가 뭐 잘 됐어요. 왜냐면 그 아주머니를 약간 그 좀 뉘앙스랄까, 그때 그 순대 파는 차에서 먹는 그 순대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몇 번씩 사먹고, 뭐 쉽게는 사먹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순대 팔면은 기본적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 정도 돈이 들죠. 그러면은
그 원가가 얼마 들까요? 뭐 조금 든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한 40% 50% 잡는다고 하면 10,000원을 팔면은 5,000원이 남는 그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무형의 자산, 책 같은 경우, 뭐 강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제가 하나의 노력을 하는 행동, 액션에 이제 무한대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무형의 자산을 취득을 요청하는 그게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교촌치킨이든 BBQ 치킨이든 그 가게 하나로만은 절대로 어느 정도 이상의 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지요. 뭐 그 가게 하나를 운영을 하는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근데 교촌치킨 회장님도 그랬고 후참치킨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절대 다수에게 최대한 그러니까 작은 액션으로 넓은 사람에게 퍼뜨리고 어떤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기업 공개 아시죠?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에 다 비슷한 겁니다. 결국에는 신주 발행을 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공개를 하는 방식을 취해서 결국 사람들의 돈을 투자를 받는 형식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크게 성공하고 싶고 좀 자기가 원탑이 되는 걸 좋아한다. 자기가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탑이 되어서 자기가 무언가 주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새겨 들으세요. 네, 꼭 반드시 무언가 가장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셔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저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컨텐츠나 무슨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타 유튜버에 비해서 전 딸린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고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뭐 10만 유튜버 분들, 20만 유튜버 분들 그분들이 컨텐츠가 좋아서 뜬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이미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보는 것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남들한테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똥을 싸든 뭐 무슨 쌈을 싸먹든 어느 정도 사람의 영향력을 일단 넓히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설파를 하고 다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방향성을 잘 잡고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This is R speaking. I'll be back soon.